미세먼지가 전국을 지나간 지 주말을 되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은 솔로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년의 밤 보이는 만복라디오 공개 방송이 12월 23일 저녁 7시 정치발전소에서 열립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들어오시는구나. 같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꿋꿋하게. 그렇죠. 패널이 한번 갈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민감한 방송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도니스님? 네,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입니다. 저는 만복 라디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만복 라디오뿐만 아니라 만복 TV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그죠? 네, 만복 TV도 촬영했습니다. 강북구에 시소와 그네라는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 여기에 5년간 예산 지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북구청에서. 네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깔때기가 만들어진 이후 모든 프로에서 네. 자기 활동을 소개하시는 분 참 그렇죠. 드뭅니다. 방금 내 만복 활동이죠. 만복 TV 우리 만복 미디어, 만복 네네 라디오, 만복 미디어 만복 TV 네네 두 개가 대표 주장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웃음 소리 조금 들어갔는데요. 네네. 새로 오신 분이 그죠, 계십니다. 패널이죠. 예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내만복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만복 복순이입니다. 순이 복순이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캐릭터 네네 공식 캐릭터가 복순이잖아요. 네네 그 닮았나요? 캐릭터를 제가 선점하려고 네네. 갑자기 아드니스 표정이 조금 순간 내가 못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좀 네. 민망합니다. 네, 맞아.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난 방송 첫 회가 나간 이후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즌2가 순항할 수 있을지 정세만큼 복잡한데요. 예, 그럼 오늘은 만복 라디오가 오늘 내용을 다룰 내용은 그 최근에 있었던 이 복지 문제 관련돼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을 가지고 정부 측 아니겠죠 물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국회의원 콜럼을 써주셨죠. 그렇죠. 네네. 구슬기 남윤인숙 의원실 국회의원 의원실 비서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마 드문 경우지만 전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결되시나요? 바로 연결한 우리 저 복순이 네네. 좀 더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여기 우리가 냉철해서 우리가 안 들어오면 없는 듯하고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치고 알아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 말만 겁니다. 이거. 저기 녹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누가 깔때 크냐 이거 좀. 아니 복순이처럼 네.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네네. 목소리도 귀엽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던 일은 어떤 거였어요? 예, 저 지금 공연 기획일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라지.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는 어떻게 알고 가입하셨어요? 네, 저 학교 다니면서 오건우 위원장님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의견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그 당시가 벌써 2년, 3년 전이었는데요. 좀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복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고 무상보육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세를 해서라도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실천할 수 있게 직접 시민단체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6개월인가 후에 시민단체 만들 건데 함께 하시죠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건호 위원장님께서요. 네. 그래서 아끼셨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왔죠. 네. 내 만복 그 창단 멤버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발기인의 이름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네네. 나중에 이제 한 6월인가 몇 달 지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참여. 역시 뭘 아시는 분이야. 잘 될 것 같으니까 끼어드는 거 역시 생존에 강하세요. 네. 솔로몬도 창단 멤버죠? 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네네. 아까 보니까 소개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봉 라디오는 이제 내만복 칼럼, 최근 내만복 칼럼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렇죠. 그런 방송인데 그 연결하여 가는 구슬기 비서관이 또 잠시 후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전화 연결을 할까요? 예, 이동 중에 네네 하시죠.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구슬기 비서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내만복 시즌 2 라디오 만복 라디오 진을 맡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저희 뭐 예결이라서 예산 심의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요. 아 예 원래 그 정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매번 네네. 보면 좀 정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군요. 예. 주말인데도 출근을 하셨네요. 저희가 예결이 때문에 좀 예결이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아도니스라고 하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만 저기 닉네임을 써서 송구합니다. 네네. 네네. 한 분 더 인사. 네,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내만복의 운영위원 활동하고 있는 복순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쯤에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썰렁하기 전에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예 그 칼럼 잘 읽었습니다. 네, 제목이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하는 계약이다. 물론 정부 측이 반영된 아니라고 했는데 네. 계약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부는 이제 맞춤형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동안 이제 기초보장 수급자들은 모든 급여를 다 받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은 아무것도 못 받는 오로와 나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경우는 생계급여를 주고 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이런 걸 주겠다. 이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네요. 사람들은 그대로 주고 그거 못 받는 사람들한테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주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됐을 때 예산이 확 늘어나야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죠. 그래야죠. 근데 내년 예산안에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개별급여를 하겠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인원만 늘리려는, 왜냐면 그 현재 맞춤형 급여에서는 모든 걸 다 받는 사람이 수급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조금 늘릴 경우 수급자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의 그 금액은 줄어드는 거죠. 오. 받을 사람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 예산은 줄어드네요. 예, 왜냐면은 생계급여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생계급여를 별로 정부에서 늘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이 최저생계비가 이제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전물량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측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선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사는데 무리가 있다. 이거를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바꾸고 복지부 장관이 이거를 공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복지부 장관이 자기 임의대로 그 최저생계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13년 현재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54만 원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는 자기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고정된 비용이죠. 장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이거를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복지부에서 발의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재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받아서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무안은 아니에요. 의원 입법인데 이 내용을 이제 통과가 되면은 장관이 임의로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뭐 그 중위소득의 30%다 이거를 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은 잠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중위소득이라는 게 정부 그죠. 통계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좀 받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뭐 그런 수치를 법에 넣는 경우가 없다.
예, 그러면서 법안에 반대를 하시는데 법률 안에 뭐 수치까지 넣어지기는 예. 어렵다 이런 말이네요. 근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A값 대 5%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수치를 넣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미 선례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거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컨대 국민부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컨대 예.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네네. 고무줄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앞으로 이제 정하겠다. 막 예, 이런 게 그렇죠. 골자네요, 그죠? 예, 그게 저희는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민주당 쪽에서 법안 소위 그 위원님들 입장은 네네. 그 개별급여가 됐을 때 현재보다 후퇴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현행보다 두 번- 후퇴돼서는 안 된다. 네. 예, 두 번째 입장은 최저 생계비가 개편이 될 경우 장관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중앙생활부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유명 이것도 교수 해지겠죠, 현행대로 나중에. 가야 된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친 경우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저희는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존 가치. 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그 존재를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영이 돼 있나요? 어떻게? 예,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고요.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그랬죠. 예, 네네. 그 법안 소위가 열릴 경우 이게 첫 번째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일하게 억울하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더 꼼꼼히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못 계약이 되면 국민의 최저 빈곤선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최저 빈곤선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도 자체에 국민의 관심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예, 좀 아쉬움도 그러게요. 좀 더 이렇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르신 당사자들도 의견을 많이 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요거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중간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공공구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제도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네네. 그 축의 하나의 공공구조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받는 분들이 빈곤층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좀 낮은 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빈곤층 분들이 또 가난하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또 조직해서 내지도 어려울 뿐더러 그죠?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고수길 보좌관님 그 칼럼 내용에서 네, 또 참 눈물이 나는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항상 보고되었고 TV에도 나왔는데 그 자살하거나 자살 이유가 이제 수급권자에서 탈락돼서 네, 결국 이제 부양 의무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의원실에서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법을 작년에 발의를 했고요. 네네. 네. 이건 좀 계류가 되다가 음.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내용으로 좀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130%가 185%가 됐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이제 수급권 박탈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all or 저희가 nothing이었으니까. 예, 살펴봤더니 수급권 탈락자 중에 10%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을 했고 그러면은 그런 탈락을 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230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가구가 230천만 원 이상이면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45만 원이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전국 가계 평균 소득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한참 못 미치는데. 예, 네. 부양을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네. 가난한 가족이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차 부양의 책임은 가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좀 부양의무자 폐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법안에는 먼저 급여를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었거든요. 네네. 그 가족을 정부가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가족을 나중에 찾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예. 그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다.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제도도 그렇고 복지 정책을 하다 보면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예, 인력 확충이 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까 지금 이제 생계급여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개별급여 하는데도 이제 하나하나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인력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인력 증원 내년 예산을 보면은 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공무원들 자살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자살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사회복지 공무원도 예. 올해 4분이나 스스로 목숨을 예. 끊으셨는데. 최악의 지금 복지제도 아닌가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것들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의지가 사실 반영되는 건 이제 예산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남윤순 의원님께서 네. 예결위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 두분 들어가셨고요. 복지위원회에서 그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이 저희 남윤인순 의원님하고 새누리당 김일국 의원님 두 분이세요. 두 분이시군요. 복지위원회에서 예. 두 분 들어가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안대로 이미 예산안도 편성이 돼서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죠, 편성이 말씀. 나왔고요. 네.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축소가 됐고 의료급여는 동일해요. 네, 동일. 네네.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내년에도 좀 이제 겨울 한겨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더 어려워지시지 않을까 네.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계속 확인 조사를 해서 네네. 수급권자를 탈락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탈락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다 이명박 정부에 탈락이 된 인원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실컷 그 확인 조사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놓고, 예, 그게 지금 맥시멈이 157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139만 명이거든요. 예, 16만 명을 탈락을 시켜놓고, 네네. 예, 개별급여 하겠다라고 늘어나는 인원이 157만 명이 안 돼요. 그럼 원래 주던 대로 사실 돌아가는 것도 아니네, 그죠? 네. 예, 그쵸.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실컷 후퇴시켜놓고 네네. 개별급여 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는 오히려 줄여들고 네. 그 외에 급여, 뭐 교육급여 이런 거는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은 수급권자 늘어났다라고 아마 정부가 홍보를 하지 않을까. 네. 예, 그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확대했다라는 걸 홍보하지만 결국은 다 빈 껍데기 가난. 그리고 결론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네네. 예, 그렇죠. 정부가 왜 있는지 가끔씩 이런 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예, 하는 거죠, 그죠? 예. 늦은 시간이 아니군요. 제가 좀 여러 개 띄어서 네네. 네. 네. 그 구슬기 국회의원 비서관님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참- 아닙니다.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로 해서 죄송해요.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또 네. 이게 또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방송 올라가면 저희가 트위터나 네네. 페이스북 내가 네. 만드는 복지국가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프레시안 칼럼이 다음 주자 칼럼이 나갈 때 지난 방송이 또 링크가 네네. 올리고 네, 네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복 라디오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그룹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많은 의원 활동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비서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슬기 남윤인수 의원실 비서관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으로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혜택을 준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쪼개서 준다는 거죠. 차떼기 뭐 옛날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떼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떼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이 있다. 그러면 왠지 100을 줬는데 2명한테 주면서 50씩 주면서 그런 느낌.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가끔씩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점점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 제도를 자꾸 쪼개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파편화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인원수는 뭐 그대로인 뭐 오히려 늘었다 뭐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산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2013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54만 원입니다. 4인 가족 예. 154만 원. 그러니까 4인이 최저 생계를 받을 때 154만 원을 받고요. 한 명일 거고 1인 가구죠. 독거 노인분 어르신들 분이 있는데 57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쪼갠다. 그리고 이 돈을 받으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되는 조건을 자기 가족사를 아까 234만 그쵸. 원이 넘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참 어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떠십니까, 복순이는 요 이렇게 칼럼도 읽어보시고 직접 저자와 통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 차상위 기출분들이 되게 많이 사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거 보기 전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체험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네.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부양 의무자 문제요. 네네. 뭐 자식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는 멀쩡한 그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신용불량인 상태거나 하면은 이제 뭐 막노동을 하러 가서 벌면 좋은데 안 되는 날은 집에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할머니 뭐 그런 그 외에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야 될 가족들이 전부 같이 그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의 그 가난이 대물림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그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거나 하다 보니까는 그 생계 그 내가 미래에 얼마를 벌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죠. 예.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앞으로 지금 오늘은 많이 벌지만 나중에 얼마를 벌지 모르는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다음 달에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할 수 있는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예. 거죠. 그리고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장관의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마구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불합리하다 못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사회적 약자 신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주장을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금 같이 그 자기네들에 들어왔던 복지 혜택이 깎이더라도 그것들을 참아내야 되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깎고 그럴 수 있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순간 점점 차고 올라와서 나에 대한 복지 혜택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만복이 할 일이 뭐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좀 물론 이미 뭐 현직 대통령을 2번이나 고발해놨습니다만, 그죠? 세 번째 고발을 세 번째 고발을 또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아, 네. 이것도 네. 네. 저는 영세민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원히 세련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었죠. 오, 네, 들었으면 네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고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밀가루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거 가져와라. 그럼 이제 집에다 이렇게 밀가루 한 포대, 쌀 한 포대 이렇게 얻어서 갖다 놓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별로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지났지만. 네. 네. 그리고 요즘 저희 어머님은 주변에 이제 그 수급자 어머님들이 계신가 봐요. 동네에 몇 분. 또 이제 자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라에서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식님이 자식놈 하나 있다고 안 주더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을 끊을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예. 여기 뭐 부양 의무제 네. 관련된 내용이 딱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산 증인이죠. 항상 그렇지만 모든 정책도 그렇고 사람 인간사 다 그렇지만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네. 꼭 핑계를 대는 거 상대편 쟤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관님, 네. 네 그만 떼시고 원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목소리는 1회에 이어서 2회도 여전히 늦게 하시군요. 예, 아직 솔로몬. 오늘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여기 이 작은 스튜디오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네네. 우리가 경쟁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2회도 또 주제 넘게 좀 껴든 것 같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용 좋았어요. 벌써 2회 방송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순이님? 네. 저 지금 첫 방송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한 3, 4회 정도는 그냥 듣고 배우고 감을 익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우렁가시처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5회에 솔로몬 님이 이렇게 본인의 닉네임에 대해서 밝히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밝히시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진행의 자리도 탐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원래 타자시라 말씀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네, 진행하면서 이렇게 위협받긴 좀 처음이지만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만복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국회의원 의원실 비서관이 되신 구슬기 비서관님의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계약이다.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